교수님, 이제 우리 경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8월 물가 생각보다 좀 우리도 높게 나왔어요. 예, 8월 소비자 물가가 3.4% 나왔습니다. 예, 7월에 2.3%였거든요. 예. 굉장히 8월 물가가 높게 나왔죠. 이게 인베스팅단 블룸버그 컨센서스 이때 한 2.7% 8월 물가가 상승할 거로 보았거든요. 예. 3.4%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예,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까?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8월에 폭염도 있고 또 비도 많이 왔었죠. 예, 그리고 공공요금이요. 전기가스, 수도요금. 이게 작년 동월보다도 무려 21%는 올라버렸습니다. 물론 공공요금 이런 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밖에 안 된대요. 예. 예, 그런데 21%나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뭐 최근에 그 유가도 오르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도 8월 3.4% 이 정도 나오든지 약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4분기에는 3%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우리 지금 소비가 2분기에 감소했는데요. 3분기에도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2분기가 통계청에서 가계소득 보니까요. 우리나라 실질 소득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무려 3.8%나 감소했습니다. 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미국처럼 임금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4분기에 소비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8, 9월보다 낮은 한 3%, 초중반,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2분기 GDP 잠정치 나왔더라고요. 예. 전분기 대비 0.6%. 예. 이 정도 수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우선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0.9% 성장했는데요. 성장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죠. 예. 예, 소비가 감소했고, 건설 투자 감소했고, 수출 수입 다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수익 감소폭이 크다 보니까 0.6%가 성장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잠재 GDP를 추정해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0.5%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분기 0.7%였는데요. 2분기 보니까 0.5%로 밑에 있는 정도가 조금은 축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질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양적으로도 봐도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 겁니까? 예, 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이라는 건 공급 측면에서 성장 능력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니까 예. 예, 능력 이하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때는 예. GNI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총소득. 예. GNI는 감소한 것 같아요. 예, 실질 국민소득이 2분기에 0.7%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예. 예, 실질 GDP는 0.6% 증가했는데요. 예, 그러면 GDP하고 GNI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GNI는 GDP에다 교육 조건을 감안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갔느냐, 우리 국민들 외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여왔느냐, 그것까지 따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GDP는 0.6% 성장했는데 GNI는 0.7%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건요. 우선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비싸게 수입하고 싸게 수출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사실 GDP보다는 우리 국민한테는 GNI가 훨씬 더 중요하죠. GNI가 감소했다는 건 아까 우리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도 좀 위축이 예. 되고 그게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데는 좀 방해 요소가 예. 되고 그렇겠군요. 이게 8월 무역 수지 8억 7천만 달러 흑자예요. 예. 이제 3개월 연속 흑자는 흑자인데 다들 이게 불황형 흑자다 해가지고 내용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불황형 흑자 맞습니다. 수출이 8.4% 감소했고요.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22.8%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 거는 수출도 감소했는데 수입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감소했느냐,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시차 효과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비 투자가 안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 투자가 안 되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불황형 흑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뭐 9월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4분기에는 우리 수출이 한 5% 압박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4분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4분기 가면은 불황형 흑자라는 단어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나니까 아마 4분기에는 뭐 대부분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총 저축률이 33.5% 지난 2분기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평균이 한 35% 정도 넘었었거든요. 예. 저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가계도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저축을 많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어렵거든요. 이게 저축률이라는 게 기업, 가계, 정부 저축 다 들어가는데요. 예. 예, 지금 저 정부도 재정 적자가 나니까 저축할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투자율도 뭐 32.2%로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국민소득 발표할 때 이 저축률, 투자율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 저축률, 투자율 차이가요, 경상수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축률, 투자율 갭이 최근에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으니까 계속 경상수지 흑자 납니다는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 적자예요. 그거는 미국은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미국 가계가 그만큼 저축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뭐 중국 탓도 아니고요. 미국 가계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적자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어떻든 우리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1년 통틀어서 예. 최종 우리 성장률 예.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1.4% 예상합니다. 예. 예, 그러나 저는 한 1.2% 정도 예상합니다. 예, 그거는 특히 그 정부나 한국은행 예상한 만큼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4분기에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될 텐데요. 계속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한 1.2% 저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 한 1.2%. 그 다음에 IB들 전망치 또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한국의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성장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는 좀 높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는 2%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2.2%. 예, 그런데 IB들 컨센서스는 2%가 낮거든요. 예. 예, 그거는 노무라 때문에 그래요. 노무라는 우리 경제를 정말 비관적으로 봅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망이 좀 엉터리 같은데요. 바람이 담겨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IB들 평균 2%도 안 된다. 그거는 노무라 때문에 그래요. 노무라가 확 평균을 깎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셔야지. 노무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2% 정도는 저는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올해 그 정말 부진한 수출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그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는 거는요. 우리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이 저점이었거든요. 예.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는 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이 선행지수가 계속 그 증가하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4분기 수출 중심으로 아마 회복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오른 것 보니까 경기가 회복됩니다. 내년에는 뭐 2% 뭐 이상은 좀 성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2%도 굉장히
낮은 성장이죠. 근데 2% 성장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잠재 성장,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 잠재 성장이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잠재 성장 수준만큼 성장한다. 아까 올해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0.5% 이하에 있다 그러는데 내년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금통이 이제 올해 2번 남은 것 같아요. 10월,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8월 남았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고 또 9월도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는 별로고. 예. 그럼 금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한국의 고민이 정말 10월 금통위에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8월, 9월 물가가 한국의 원래 한국은행 총재가 각종 기자 간담회 하면서 8, 9월 물가가 3% 안팎일 것이다. 3% 약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3.4%. 9월에도 뭐 이 정도 더 높아버리면요. 아마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 다 고려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 추정하는 하나 방법이거든요. 실제 물가가 목표 물가보다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고려해서 제가 4분기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한 2.8%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3.5%니까, 저는 그냥 10월, 11월 금리 인상 안 하고 계속 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서는 이제 물가상 수준이 낮아지니까 내년 상반기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10월, 11월 뭐 금리 동결하면서 뭐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출이 이제 4분기 가면 좀 확실히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우선 뭐 제가 5% 증가할 것이다. 그거는 뭐 제가 수출을 전망할 때 모델로 예측하는데요. 모델에서 5%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든다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G20 선행지수하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G20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G20 국가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출에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한때 거의 19%까지 갔다가 올 1월, 8월에는 14%까지 떨어졌어요. 반도체가 중국 쪽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중국이 그래도 생산 증가율이 한 3, 4%는 나오거든요. 뭐 이 정도 생산하려면은 중국이 반도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수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G20 선행지수 증가하고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5% 안팎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반도체 수출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화웨이폰에서 뭐 SK 하이닉스 칩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뭐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통제가 좀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아주 성능 높은 반도체 이걸 규제하는 거지. 아마 일반 반도체 D램 이런 거는 규제를 안 할 거로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아마 미국도 이런 보통 생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까지는 규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사실 조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2,500대에서 한때는 2,500대가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9월 주가 또 4분기 주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거는 6, 8월에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고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조정이 9월 한 달
혹은 10월 초까지는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주요한 이유는 우리 주가가 최근에 사실 선행지수는 4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왔지만 현재 경제 지표는 안 좋고요. 제가 선행지수 코스피 관계 구해보니까 이 코스피가 선행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올랐는데 좀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 괴를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좀 가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최근에 조정폭은 안 많아지만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 9월, 10월로 가면서 미국 조정폭이 좀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 같으면 지금 4,5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4,000 근처까지는 앞으로 한 달 반 이내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주가는 미리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결국 주식은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이런 조정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저는 주식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선행지수 4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4분기에는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4분기 중후반 주가 상당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자,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만약에 크다고 본다면 사실 투자 기회일 것 같은데 예. 미 국채 어떻고 또 우리 국채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 4.3%까지 오르고요. 우리도 거의 4% 됐죠.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경제성장 내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0.9, IB들 0.2라는 거거든요. 경제성장이 낮으면 물가상승이 낮아집니다. 네. 내년에 미국 국채 수익률 저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도 경제성이 2% 하지만 물가상승은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채권을 사실 기회다. 그래서 작년과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8%까지 올랐다가 올해 3.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까지 올랐는데요. 예, 다시 채권을 살 기회를 주고 있다. 예, 그런데 채권 살 때 우리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미국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어디 사야 됩니까? 예, 저는 비중은 우리 채권을 한 70%, 미국 채권 한 30% 정도.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예,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최근에 100에서 105, 6까지 올랐는데요. 예, 작년 11월 114에서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예,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만약 0.9%, 0.2% 성장한다면요. 미국 국채금리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 국채에서 이익을 본다고 그래도 환율에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내년에도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는 우리 물가 상승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연간으로 보면은 우리 물가 상승률은 2% 초반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채권을 살 기회가 왔는데 미국 채권보다는 다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채권을 조금 더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고 삼아서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예. 국채 수익률이 즉 금리가 떨어지면 예. 가격은 오르는 거니까요. 예.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은 높은데 향후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채권 투자라는 게 매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채권 투자 일부는 해야 되고요.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5%, 10% 이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은 장점이 뭐 있냐면은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한다면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채권 투자는 일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을 시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